안녕하세요. 따뜻한 복지사를 꿈꾸는 따복TV입니다. 오늘은 지난 8월 10일 보건복지부에서 보도한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민들이 최소한 이 정도의 기초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주는 제도이죠. 이 제도에 대해서 지난 8월 10일 보건복지부에서 앞으로 3개년, 그러니까 2021년부터 2023년까지가 되겠죠. 이 기간 동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발표했어요. 발표 내용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는데 오늘은 그중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주는 급여는 크게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이렇게 네 가지로 나뉘어요. 정부는 이 급여를 받는 기준을 대상자 가구의 소득과 재산, 근로능력, 부양의무자로 각각 나눠서 보는데요. 그 기준이 까다로워서 생활이 아무리 어려워도 이 기준을 살짝 벗어나면 혜택을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빚이 많아도 소득이 기준 이상이라던가 반대로 소득은 없는데 집이나 자동차와 같은 재산이 기준 이상이라던가 소득과 재산이 없어도 일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던가 소득과 재산과 일할 수 있는 능력이 다 없어도 부모나 자녀의 소득과 재산이 기준 이상이라던가 하면 수급자가 안 되는데요. 이런 분들을 비수급 빈곤층이라고 해요. 이분들이 전국에 73만 명 정도인데 수급자가 203만 명이니 수급자의 3분의 1이 넘는 정말 많은 숫자지요. 정부는 이분들이 제도권 안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또 현재 수급자라도 도움이 더 필요하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조건이 완화되어야 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부양의무자 기준이에요. 그럼 내년과 후년에 부양의무자 기준이 어떻게 바뀌는지 말씀드릴게요. 2020년 현재 정부에서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대상자를 정할 때 지금 보시는 표와 같이 조사해요. 그래서 주거급여와 교육급여 같은 경우에는 근로능력 평가, 부양의무자 조사를 하지 않고요. 그에 반해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근로능력 평가와 부양의무자 조사를 하는데요. 생계급여의 경우에는 올해부터 그 기준이 조금씩 완화되고 있어요. 작년까지는 생계급여 수급자이면 부양의무자를 누구나 다 받는데 올해부터는 수급자가 장애 1급에서 3급에 해당하는 중증 장애인이라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보지 않고 있어요. 내년부터는 부양의무자를 보지 않는 기준을 좀 더 확대해서 어르신과 30세 이상 한부모 가정까지도 부양의무자를 보지 않아요. 저는 현장에서 자녀가 생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데 자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혹은 이혼한 남편이나 아내의 소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급자에서 떨어지거나 이미 수급자인데 자녀 소득이 높아졌다는 이유로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경우 많이 봤는데요. 앞으로 이런 경우는 자녀나 이혼한 배우자의 소득이나 재산이 많지 않은 이상 없어요. 2022년에는 대상을 더 확대해서 그 외 가구들 대상으로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고 하거든요. 그럼 수급자 자신의 소득, 재산, 근로능력 기준을 충족하며 부양의무자와 상관없이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죠. 그럼 여기에서 또 궁금한 게 생길 거예요. 부양의무자 소득이 연 1억 이상, 재산이 9억 이상이면 부양의무자 조건을 본다고 하던데 그럼 매년 정기적으로 부양의무자에 대한 금융조사를 하는 거 아니냐. 난 자식과 연락을 끊고 사는데 어떻게 이걸 해달라고 하냐 이러실 수도 있는데요. 부양의무자의 고소득 고재산 여부는 자식이나 부모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 없이 공적 자료 조회를 통해서 확인 가능한 부분으로 제한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 때문에 고민하지 않으셔도 돼요. 또 난 자녀가 여러 명 있는데 그중 한 자녀만 잘 산다 하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예전처럼 적용해요. 그래서 부모님이나 아들, 딸, 사위, 며느리의 소득이나 재산 둘 중 하나라도 기준선을 넘으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는 거죠. 부양의무자 기준이 이렇게 바뀌면 이전에 부양의무자 때문에 수급자가 되지 못했던 18만 가구 26만 명가량이 수급자가 되고요. 수급자가 됐더라도 부양의무자의 부양비 때문에 수급비가 부양비만큼 깎였던 4만 8천 가구 6만 7천 명가량의 수급비도 인상될 것으로 보여요. 생계급여는 이렇고 그럼 의료급여는 어떻게 되냐?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가 아닌 개선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후년인 2022년 1월부터 기초연금 수급 어르신이 포함된 부양의무자 가구만 부양의무자 적용을 하지 않겠다고 하고 대신 2022년까지 수급권자의 소득, 재산 반영 기준을 개선해서 수급권자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했어요. 전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었는데요. 저소득 가구는 먹는 것이 상대적으로 부실하기 때문에 질병에 노출될 위험이 더 커요. 고소득 가구보다 다치기 쉬운 일도 더 많이 해서 사고의 위험도 더 크죠. 그래서 의료비가 더 많이 들 수도 있는데요. 이런 점에서 의료급여는 이분들에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1, 2인 가구가 증가 추세이고, 이 중 가구주가 65세 이상인 1, 2인 가구 빈곤층 비중은 45%가량 돼요. 또 수급 가구 중 1, 2인 가구 비중은 86%나 되고, 특히 생계 의료급여를 받는 가구 중 1, 2인 가구 비중은 90%를 넘어요. 그럼 비수급 빈곤층에도 어렵고 힘들게 사는 1, 2인 어르신 세대들이 많이 계실 텐데, 이분들 중에는 아파도 병원비 무서워서 병원 못 가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아마 병원비나 약값 벌기 위해서 박스를 줍는 고된 일을 하실지도 모르고요. 의료급여에 대한 개선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중 부양의무자 부분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대상자가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이전에 부양의무자 때문에 수급자에서 탈락하셨던 분 계시다면 이번에 꼭 다시 신청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은 이만. 안녕.